안녕하세요. 나무병원 TV 김철응입니다. 요즘에 가로수 안전진단과 관련된 문제 때문에 여러 곳을 다니다 보니까 몸도 많이 지치고 힘들긴 하지만요. 그래도 여러분들과의 시간을 갖기 위해서 오늘 또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NCS를 기반으로 하는 나무병원 직무능력표준이라는 주제입니다. 갑자기 이제 새로운 용어가 나오고 있는데요. NCS라고 해서 National Competency Standard라는 단어의 약칭이죠. 그래서 약간 해석을 하면은 국가 직무능력 표준이라는 단어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일을 할 때 국가에서 표준을 만들어서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그러한 하나의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사실 이 NCS와 관련된 것은 굉장히 오래전서부터 우리나라에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0년대에 이미 조경이라든지 아니면은 산림보 쪽에서는 이 NCS 내용이 개발이 되어서 고등학교나 대학교에서 일부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무병원과 관련된 그러한 내용은 아직 개발이 되고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산림보호라는 그 안에 일부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하나의 업종에 필요한 그러한 내용은 아직 개발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행히 제가 초창기에서부터 이 NCS 개발에 참여를 많이 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업무를 보다 보니까 이 NCS의 필요성이 절실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일을 하면서 우리 나무병원 쪽에 과연 필요한 것들은 어떠한 일이 있을까? 그리고 그 필요한 일들을 어떻게 표준으로 만들 수 있을까? 하는 그러한 것들을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간단한 NCS를 기반으로 하는 직무능력표준이라는 표를 몇 개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먼저 좀 소개해 드리고 이 내용이 사실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이 직무능력 그러면은요 과연 나무병원에서 하는 일은 무엇일까? 그 하는 일들을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세분화 시켜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직무능력이라고 여러분들이 들으시고요. 나무병원에서 하는 일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이 NCS를 기반으로 하는 직무능력 표준을 이야기할 때 약간 오해를 하실 수 있는 것이요. 아까 산림보호는 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직무능력을 나무의사 또는 수목치료기술자의 개인에게 주지 않고요. 나무병원이라는 업체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무의사가 어떤 일을 할까? 이게 지금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나무병원에서 어떤 일을 할까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여러분들이 취업을 하시거나 아니면 주변에서 이야기를 들으실 때 나무의사만이 아니라 그 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것이 무언지를 먼저 파악을 하시면은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적극적으로 개발해서 습득을 하신다면은 취업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일을 하실 때 굉장히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여기에서 말을 하는 직무 능력이라는 거는 나무의사 또는 수목치료기술자라는 개별이 아니라 나무병원이라는 업종 전체를 가리킨다는 것,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요즘에 많이 듣는 말이 이제 나무의사의 직무 능력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나무병원에서는 나무의사의 직무 능력만이 아니라 그 외에 다양한 능력을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따져보면은요, 어느 업종이나 거의 비슷합니다. 첫 번째는 서무. 그러니까 이거는 서류 작성과 관련된 또는 서류를 어떻게 보관하고 작성하고 하는 그러한 내용들과 관련된 것. 첫 번째, 서무와 관련된 그러한 직무 능력이 있고요. 두 번째는 회사에서 가장 중요한 회계 분야가 있겠죠. 뭐 우리가 월급을 줄 때도 있고요. 아니면은 여러 가지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뭐 이러한 것들과 관련된 여러 가지 다양한 관련 사항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는 설계라는 분야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설계 직무 능력. 그 다음에 나무의사에서의 가장 중요한 직무 능력, 진단 능력이 있겠죠. 그래서 진단 능력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치료라는 그러한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직무 능력이 사실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 하면은요, 여기에서 이렇게 잠깐 보시는 바와 같이 하나의 업종이 있으면은요, 여기에 대해서 단위 능력이라는 일종의 중단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능력 단위가 아까 말씀드렸던 서무, 회계, 설계, 진단, 치료, 이러한 하나하나의 범위이고요. 이 각각의 능력 단위 아래 단계에 능력 단위 요소라는 그러한 분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치료를 한다 그랬을 때 치료의 종류가 다양하게 있겠죠. 예를 들면은 가지치기, 나무주사, 외과수술, 약제살포, 뿌리수술, 줄당김, 지지대 설치, 이러한 다양한 치료의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밑에 하부 내용을 우리가 능력 단위 요소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NCS는요, 체계가 있는데요. 먼저 NCS라는 하나의 대단원이 있고요. 그 안에 능력 단위라는 중단위가 있고요. 그 아래에 능력 단위 요소라는 그러한 소단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이제 세세하게 조금 더 추가되는 내용이 있긴 한데요. 그러한 내용들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먼저 제가 이제 여기에서 나무병원에서 이렇게 능력 단위라는 것, 그러니까 크게 5가지의 능력 단위가 있는데요. 이러한 것들이 사실은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가 하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사람들이 보통 생각하죠. 저거는 내 일이 아니야, 내가 할 일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거나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회사의 입장에서 보면은요, 우리가 서무, 회계, 설계, 진단, 치료가 사실은 다 각각의 일이에요. 근데 때문에 이 일은 한 사람의 전문인이 담당하면은 가장 좋은 바람직한 그러한 과정이 되겠죠. 근데 나무병원이라는 그러한 장소에서는요, 나무의사 또는 수목치료기술자 2명이면은 하나의 업체가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2명만이 아니라 3명, 4명, 5명 이렇게 있는 회사들도 있긴 하지만은 보통 2명에서 3명 정도의 인원으로 하나의 나무병원이 만들어집니다. 운영이 됩니다. 그렇다면은 사람은 3명인데 예를 들어 가지고 또는 2명인데 해야 될 업무 능력은 5가지 종류라고 그런다면은요, 누군가는 2가지 또는 3가지의 능력 단위 역할을 담당해야 되는 거죠. 때문에 나무 의사의 역할 플러스 다른 일들도 일부 해야 된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요, 이 능력 단위 또는 이 능력 단위 요소들이요, 다 분리되어 있는 것 같지만은 전체적으로 또 합쳐져서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서문을 볼 때 전부 다 워드로 작성을 하겠죠. 회계할 때는 엑셀 같은 것들을 많이 이용을 하겠죠. 근데 설계를 할 때 보면은요, 엑셀이나 또는 한글을 또 많이 활용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덧붙여서 CAD라든지 아니면은 포토샵이라든지 PPT라든지 다양한 여러 가지들을 활용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능력 단위 또는 능력 단위 요소 하나 안에서 여러 곳에서 동시에 쓸 수 있는 능력이 또 따로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통으로 쓸 수 있는 능력들은 최대한 많이 가지고 계시는 것들이 되게 유리하시겠죠? 네, 그래서 단순히 능력 단위 또는 능력 단위 요소라는 하나하나로 모두 다 분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는 관계에 있다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립니다. 일단은 나무병원에서 하는 일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요. 단순히 이제 진단을 하고 그 다음에 치료를 하고 이러한 일들을 한다고 생각을 하지만은 사실은 그건 못지않게 다양한 업무 능력들이 필요로 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나무병원에서는 컴퓨터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쓸까 하는 것들을 살펴보면은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글 있어야죠. 그 다음에 엑셀 같은 것들이 있어야죠. 그 다음에 그림 도면도 그려서 내야 되니까는 CAD도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경우에 따라서는 발표를 하거나 여러 가지 작성을 할 때 필요한 PPT 같은 것들도 필요하겠죠. 파워포인트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가 다양한 몇 개의 프로그램들을 더 활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러한 취업을 위해서 이러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먼저 기본적으로 알아두실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은 서무 또는 회계 이러한 것들은 내 일이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시긴 하겠지만은요, 이게 사실은 굉장히 복잡하면서 중요한 업무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그러한
내용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건 다음에 따로 빼놓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설계, 제가 이제 그 직무 능력을 분야별로, 능력 단위별로 나누어 보았을 때 지금 설계하고 관련된 부분이 있습니다. 설계하고 관련된 부분이요. 근데 설계를 하는 과정하고 사실은 설계를 하기 위해서는 뭔가 조사를 해야 되는 거죠. 그게 사실은 진단과 서로 연결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설계를 하기 위해서는요, 진단을 정확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을 또 갖춰야 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의 능력 단위가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전부 다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한 가지만 알아서는 안 되고 서로 연결해서 쓸 수 있는 그러한 응용력도 많이 기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설계를 하기 위해서는요, 단위 같은 것들을 많이 아셔야 되겠죠. 우리가 단위의 능력, 단위를 어느 정도까지 알고 있는가, 어떠한 것들을 알고 있는가, 또는 단위 계산법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세제곱미터라든지 또는 제곱미터라든지 메터라든지 그러한 것들을 어느 때 쓰는가, 적용하는 그 과정에 따라 가지고 잘못 쓰게 되면은 굉장한 차이가 나거든요. 설계라는 것은 사실 하나의 돈을 만드는 그러한 과정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단위가 하나 잘못되게 되면은요, 엄청난 차이가 생기기 때문에 첫 번째는 단위 능력, 단위를 얼마나 알고 있고 얼마나 잘 활용할 수 있는가, 그리고 계산할 수 있는가 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처 같은 크기를 잴 때도 보면은요, 상처의 모양이 굉장히 부정형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최대한 도형에 맞춰서 나누어 가지고 설계를 하거든요. 그리고 단순히 이제 면적, 1차원적인 또는 2차원적인 그러한 형태로 나타나기도 하지만은요, 부피의 형태로도 나타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러한 단위를 잘 알아내는 것, 그게 매우 필요한 능력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설계를 하기 위해서는 도면 같은 것들을 그릴 때 어느 부위에 어느 정도 크기가 해당 상처인가, 또는 우리가 치료해야 될 범위인가, 이러한 것들을 전부 다 기록으로 남겨야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사실은 우리가 그림으로 다 나무를 그렸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포토샵이라든지 아니면 사진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활용하고 있죠. 하지만 어떤 부위에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는 것은요, 또 중요한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도면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나무의 위치를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근데 나무의 위치를 표현할 때 그런 겁니다. 나무의 위치를 표현하기 위해서는요, 조사를 해야 되잖아요. 조사를 할 때 예를 들어 가지고 번호표를 붙일 수도 있고 나무 이름표를 붙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라벨링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라벨링은 누가 해야 될까? 사실 이거를 나무의사가 해야 된다, 아니면 수목치료기술자가 해야 된다,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할 수 있는 사람이 해야 되는 거죠. 따라서 위치를 어디에다가 표현할 것인가 하는 것을 조사하는 그러한 과정도 매우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러한 것들을 어떠한 어떠한 물질을 가지고서 표현을 할 것인가, 나무에다 부착을 할 것인가 하는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뭔가 이질감이 나는 것을 나무에 붙여 놓으면은 우리 눈에는 금방 띄지만은요, 많은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불편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소재, 어떠한 크기, 어떠한 형태로 할 것인가, 이러한 것들도 굉장히 고민거리입니다. 이런 것들도 다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나무의 위치를 확인한다, 작성한다 라고 되어 있지만 이것과 관련된 조사 단계에서는요, 굉장히 준비할 것이 다양하겠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부착할 것인가 하는 것부터 해서 다 우리가 미리 사전에 준비를 하고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진단을 할 때는 보면은요, 단순히 여기다가 지지대가 필요하다 그랬을 때 어느 곳에 설치를 해야 되는가, 이거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또는 줄당김이라든지 당김줄이라든지 쇠조임이라든지 우리가 설치를 하세요 라고 설계서에는 나와 있지만 구체적인 위치를 지정해 주지 않으면요, 잘못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설계서라는 것을 내가 해서 내가 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은요, 내가 한 걸 다른 사람이 해야 될 때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보더라도 그 위치에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정확한 위치 확정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그리고 실제로 현장에서 그러한 위치에 설치하려고 그랬을 때 가능한가 하는 것을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굉장히 많은 경우 보면은요, 대충 위치는 정해져 있는데 거기에 설치할 수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은
다른 곳에 설치를 하거나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설치할 수 없는 그러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굉장히 당혹스럽죠. 그래서 이 전문가일수록 그러한 부분들을 굉장히 잘 설명을 해주고 표현을 해줄 수 있어야지 된다는 겁니다. 줄당김이나 아까 말씀드렸던 쇠조임 모두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재질은 어떤 것을 쓸 것인가? 우리가 단순히 쇠조임을 해야 돼 라고 말을 하지만 그 쇠조임의 크기, 두께, 길이 또는 재질 이런 것들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1, 2년 후에 다시 교체를 해야 될 수도 있고요. 또는 10년, 20년 갈 수도 있고 이게 한번 설치해 놓고 나서 지속적으로 교체를 해줘야 될 경우와 한번 설치하면은 다시 수정하기 어려운 그래서 그러한 위치에 있거나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요 굉장히 조심해서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는 그러한 자료를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하나하나가 사실은 전부 다 직무 능력 단위 요소 안에 있는 일종의 수행 중간에 전부 다 포함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이제 그 설계를 할 때 보면은요 이 치료 방법을 위해서 복토의 양을 잰다거나 또는 어느 정도의 양을 제거를 해야 될지 이러한 것들을 전부 다 조사할 때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 이러한 것들도 역시 조사할 때 이 땅이라는 게 일률적이지 않잖아요. 평균적으로 어떻게 높이를 맞출 것인가,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이게 사실은 또 기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생각을 할 때 단순히 복토를 제거합시다가 아니라 이 복토 제거의 양이 얼마이고 어디는 어느 정도이고 어디는 어느 정도인지 왜냐면은 이게 모두 다 똑같은 높이로 복토가 되어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사를 할 때 굉장히 다양한 위치에서 해야지 된다는 겁니다. 이게 단순히 한 군데만 하게 되면은요 잘못되는 경우가 많겠죠. 경우에 따라서는 턱없이 부족하게 복토를 제거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턱없이 많이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이러한 것들을 할 때 장비는 어떤 것을 써야 될지 사람으로 해야 될지 장비로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러한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설계서 안에 들어가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러한 복합적인 내용들을 전부 다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지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가격이 설계서에서는 결국 돈이거든요. 그렇다면은 이 돈의 근거는 어떤 것을 삼을 것인가 그래서 어떠한 자료를 근거로 해서 삼을 것인가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책을 어떠한 자료를 근거로 삼을 건지 그다음에 일일대가 우리가 이제 설계서에서 보면은요 일일대가가 있고 일일대가에 따라서 전부 다 원가계산서까지 만들어지는 과정이 이루어지거든요. 이건 이제 실제로 설계서를 작성할 때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하는 가장 기본적인 산출 근거도 전부 다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이 산출 근거를 만드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사실은요. 여러분들이 만들어진 거는 단순하다라고 생각하지만 산출이 될 수 있는 근거를 만들려고 그러면은요 의외로 없는 게 많아요. 왜냐하면은 나무는 살아있잖아요. 살아있는데 딱 정해져 가지고 요만큼만 해 라고 되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드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응용을 해야지 되고 다양한 분야에 있는 것들을 가져다가 써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다양한 경우의 수를 알고 있는가 하는 것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진도 넣어야 되는데요. 사진도 어떻게 찍을 것인지 단순히 뭐 사진을 찍는다? 안 됩니다. 사진도 꼭 위치별이나 아니면 부위별 그 다음에 사이즈별로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단순히 하나의 필요한 대상을 찍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부분에서 어디가 중요하고 내가 할 곳이 어디인지 이러한 것들을 세부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상황이 전부 다 표현이 돼야지 되는 거죠. 도면도 당연히 다 그릴 수 있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CAD를 활용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그래픽 작업들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일일대가에 의해서 내역서라든지 원가계산서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전부 다 만들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시방서 굉장히 중요하죠. 보통 일반 시방서는 다 나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는 특별한 일을 하는 특별시방서는 다 개별적으로 만들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시방서를 어떻게 만드냐에 따라서 일의 난이도가 틀려지기도 하고요. 나중에 결과물에 대해서 책임 소재가 굉장히 결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방서 작성은요, 단순히 내가 이런 일을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가 아니라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써야지 되는 그런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물론 설계 설명서도 써야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다 만들어 가지고 뭐 제본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제본은 어떻게 할 것인지, 뭐 스프링으로 할지, 아니면은 그냥 호치키스로 할지, 아니면은 우리가 떡제본을 할 건지, 이런 다양한 제본 방법이라든지 표지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러한 것들도 전부 다 디자인과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러한 것들을 할 때 사실은 우리가 수시로 해당 담당자와 교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하지 않고 의뢰를 한 곳에 의도를 묻지 않고 또는 진척사항을 상의하면서 필요로 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요, 수정사항이 계속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우리 마음대로 하게 되면 편하게 끝날 수는 있지만은요, 그것을 갖다 주었을 때 수정사항이 생기면 또다시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불필요한 과정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발주하시는 곳과의 의사소통 또는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할 때 우리에게 최대한 유리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설득할 수 있는 능력, 설득 능력도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러한 것들과 관련된 여러 가지 다양한 부가적인 내용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재비율표도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뭐 보험 관련된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폐기물이라든지 이러한 모든 것들이 있고, 나중에 뭐 보고서를 써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공사일지도 써야 되고, 이러한 것들이 전부 다 이제 설계서 안에 일정표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파악을 해야지 되는 거죠. 자, 지금 제가 이렇게 하나하나 말씀드렸던 것은 일종의 능력 단위 요소입니다. 근데 능력 단위 요소라고 그랬을 때 아까 1위 대가를 만들 수 있다라는 능력 단위가 있을 때 그 아래 다시 수행준거라든지 아니면은 지식이라든지 알아야 될 지식 또는 노하우, 기술, 이러한 것들이 또 세부적으로 전부 다 포함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하나하나 파악을 해 나가신다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NCS를 기반으로 하는 남호병원 직무능력 표준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요. 여러 개의 능력 단위 중에서 오늘은 설계하고 관련된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시간이 될 때마다 이 직무능력 표준과 관련된 세세한 내용들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NCS, 되게 낯선 단어이지만 앞으로 여러분들이 체계화해 나가는 과정에서는 꼭 아셔야 될 그러한 단어니까는요, 잘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NCS를 기반으로 하는 남호병원 직무능력 표준 첫 번째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